안녕하세요. 잡초광입니다. 최근 일본 매체 니온 게이자이는 현재 일본의 상황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세계적 물가 상승 흐름이 일본으로 밀어닥치고 있다. 경제적 갈라파고스의 변화가 밀어닥칠지 여부에 관심이 쏠린다. 지난 4월 OECD 회원국들 대부분의 소비자 물가는 1년 전보다 3.3% 오르면서 12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경제적 갈라파고스가 되어버린 지 올해인 일본만은 물가 상승률이 가장 낮았습니다. 이처럼 일본 내 물가가 꿈쩍하지 않는 이유는 임금 상승을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사회 분위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적인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비용이 오르고 대부분 나라에서 제품 가격을 올림과 동시에 임금을 올리고 있지만 일본에서는 무려 지난 20년 동안 임금이 동결됐고 결국 국민들은 실질적인 임금 하락을 겪고 있습니다. 월급은 똑같은데 예전보다 밖에 나가서 살 수 있는 게 많지 않다 보니 국민들은 더 못 쓰게 되고 그러니 기업들의 수익은 줄어드는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20년 동안 임금을 올리지 못했으니 급기야 지금 일본 직장인의 평균 임금은 한국에게 추월당한 지 오래입니다. 일을 하는데 임금은 오르지 않는 구조, 사람의 능력과 노력이 충분히 반영되지 않는 사회 구조가 되면 열심히 일을 하지 않는 풍토가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최근 일본에 트로이의 목마가 나타나는데요. 일본이 애걸복걸해서 겨우겨우 일본에 공장을 짓게 만든 대만의 반도체 기업 TSMC가 높은 임금을 제시하자 일본 젊은이들이 대거 몰려들었고 당황한 일본 재계는 이대로 가다가는 TSMC가 일본의 인재들을 빨아들이는 블랙홀이 될 것이라며 우려하는 상황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본은 반도체 공급망 확보 차원에서 대만 TSMC가 규슈 구마모토현에 반도체 공장을 짓는 조건으로 파격적인 혜택을 줬는데요. 그런데 지금 TSMC의 구마모토 진출이 일본 규슈의 인재 시장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반도체 인력은 한정돼 있는데 TSMC가 1200명의 신규 채용을 하겠다는 공고를 내자 구마모토 주변의 고급 인력들이 TSMC로 몰린 건 자명한 일이었습니다. TSMC가 일본 기업보다 월등히 높은 연봉을 제시하면서 인재 선점에 나섰지만 TSMC만큼 임금을 올려주고 싶어도 그럴 수 있는 일본의 반도체 기업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일본 기업들은 인재들이 TSMC로만 몰리는 것을 보며 한숨만 쉬고 있다는 후문인데요. 일본 내에서 양질의 반도체 일자리가 늘어나는 것은 일본 입장에서 나쁜 일만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일본에서 이렇게 부정적인 반응을 보이는 이유는 바로 자존심 때문입니다. 과거 대만은 일본의 식민지였습니다. 하지만 TSMC가 일본에 들어와 일본의 인재들을 싹쓸이해 가자 TSMC 공장이 있는 구마모토현 주변에서만 임금이 올라가며 지역 인플레이션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과거에 당해보지 못한 굴욕감을 느끼면서 일본이 대만의 자본 식민지가 된 것 아니냐는 반응까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본이라는 국가의 경쟁력이 얼만큼 몰락했는지 실감할 수 있는 대목인데요. 반면 한국은 일본과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세계는 지금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이 조만간 어떤 발표를 할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는데요. 얼마 전 미국 반도체 기업 인텔을 이끄는 최고 경영자 겔싱어가 스위스 다보스 포럼에 참석한 뒤 미국으로 바로 가지 않고 한국 삼성전자를 찾았습니다. 삼성과 인텔의 이번 만남은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방한으로 한미 반도체 동맹이 닻을 올린 직후 만남이라 더욱더 초미의 관심사였습니다. 최근 삼성은 업계 최초로 인공지능, 머신러닝, 빅데이터 등 데이터 센터의 성능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새로운 메모리 인터페이스인 컴퓨트 익스프레스 링크 D램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인텔도 질세라 반도체 위탁 생산 사업, 즉 파운드리 진출을 선언했는데요. 메모리 분야 최강자인 삼성전자와 CPU 분야의 최강자인 인텔은 그동안 협력을 이어왔지만 협력자이자 경쟁자였습니다. 그런 삼성과 인텔이 그냥 만났을 리는 없고 이들이 TSMC가 독주하고 있는 파운드리 시장을 흔들 중요한 결단을 하는 것이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 것은 무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관측은 해외 언론들이 먼저 제기했는데요. 미국 매체들은 삼성과 인텔이 영국의 반도체 설계회사 암을 대상으로 공동 투자 계획을 논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도하면서 인텔과 TSMC, 삼성전자가 2012년 반도체 장비 기업 ASML에 공동 투자를 벌였던 것과 같은 효과가 삼성과 인텔의 암 지분 투자에서도 재현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영국의 반도체 설계회사인 암은 지난해까지 50조 원의 엔비디아로 매각을 추진했지만 독점 금지 규제에 부딪혀 무산된 바가 있습니다. 한국 SK 하이닉스는 엔비디아의 암 인수가 무산되자마자 컨소시엄을 통한 인수합병 또는 지분 투자 등 다양한 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밝히며 공개적으로 투자 의사를 내비치기도 했는데요. 삼성전자는
암의 반도체 설계 기반 라이선스를 활용하고 있고 많은 로열티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암을 소유하고 있는 소프트뱅크 손정희 회장과 이재용 부회장은 두터운 친분을 유지하고 있고 그동안 여러 차례 만나 사업 협력을 논의해왔다는 점도 삼성전자의 암 투자 가능성이 높은 이유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렇게 세계적인 기업들이 암에 눈독을 들이는 것일까요? 암은 같은 크기의 전력 소모가 적도록 반도체를 설계하는 기술에서 압도적으로 앞서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암의 전 세계 고객사는 1000여 개에 육박하고 전 세계에서 판매되는 스마트폰의 90% 이상, 태블릿 PC의 85%가 암의 기본 설계도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암은 칩을 직접 만들지 않고 반도체 기본 설계를 제공하면서 로열티를 받는 식으로 수익을 창출하는데요. 그런데 이를 통해 연간 매출 약 3조 4천억 원, 영업이익 1조 2,700억 원을 벌어들이는 회사이기 때문입니다. 이미 IT 매체 글로벌 데이터는 반도체 기업들의 컨소시엄이 암에 공동 투자를 하는 일은 반도체 산업 전반에 게임 체인저가 되는 중요한 변곡점을 가져올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유럽 출장길에 나서자 삼성의 대형 M&A가 임박한 것이 아니냐는 전망도 함께 나왔는데요. 인수 규모만 100조 원이 육박할 것으로 점쳐지는 암 인수전에 뛰어들 것인지 아니면 다른 기업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인지 이 부회장의 출장의 구체적인 일정은 베일에 쌓여있지만 그의 일거수일투족에 반도체 업계가 출렁이고 있습니다. 일각에서는 반도체 독과점 문제를 피하기 위해 삼성, 인텔, SK, 퀄컴 두 주체 모두가 공동으로 참여해 암 인수에 나설 것이란 예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쨌든 분명한 건 반도체 핵심 기업으로 불리는 암이 한국 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얼마 전 한종희 삼성전자 부회장은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삼성전자의 M&A와 관련해 윤곽이 언제쯤 나오느냐는 질문에 보안사항이라 지금은 말씀드리기 곤란하다. 하지만 곧 좋은 소식이 있을 것이라고 이례적으로 언급해 삼성의 M&A가 진행 중이라는 것을 시사했습니다. 현재 삼성전자의 현금성 자산 규모는 124조 원으로 지난 2019년 말보다 20조 9천억 원이 늘어난 상태입니다. 삼성전자가 어떤 회사와의 인수 합병을 결정하든 확실한 것은 한미 양국 간 반도체 동맹이 한층 더 공고해질 것으로 전망되는데요. 특히 미국은 세계 반도체 위탁 생산, 파운드리 시장에서 50% 이상 점유율을 확보한 대만이 중국과 지정학적 갈등에 노출될 경우에 대비해 한국의 역할을 의도적으로 키울 것이란 관측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대만이 중국의 공격을 받게 될 경우 전 세계 경제가 멈출 수 있다고 우려하는 만큼 결국 이를 안정하기 위해선 삼성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보는 것인데요. 그래서 반도체 업계에서는 지난번 바이든의 한국 방문 당시 퀄컴의 CEO가 바이든 대통령과 함께 평택 공장을 방문했다는 점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AP 설계 기업인 퀄컴은 이미 삼성전자의 주요 파운드리 고객 중 하나인데요. 바이든 대통령의 방문 당시 삼성전자가 경쟁사인 TSMC보다 먼저 상용화를 앞둔 것으로 알려진 3나노미터 반도체를 소개한 것과 맞물려 퀄컴이 차기 3나노 AP 양산을 삼성전자에게 맡길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이 대만에 애걸복걸해서 반도체 공장 하나를 얻어내는 동안 한국 기업들은 미국과 손을 잡고 세계적인 반도체 설계회사 인수합병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국과 일본의 격차가 앞으로 어디까지 벌어질지 관심있게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댓글을 통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기다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